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3월 1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장 상황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인 만큼 좀 상승한 채로 끝마쳤으면 기분이 더 좋았겠습니다만 2030선으로 오늘 장이 좀 후퇴를 했습니다. 9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2034로 장을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은 한 0.27%가 올랐습니다. 한 시장은 오르고 한 시장은 내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코스피 그동안 2050선도 찍고 기세 좋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코스피에서 아무래도 기관의 좀 매도세가 상당 부분 나오면서 2030선으로 좀 물러서는 그런 데 힘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기관이 좀 우리 증시의 받침대 역할을 탄탄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조금 반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에 상승한 것들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힘을 보태 상승을 했고 그 바톤 터치를 이제 기관들이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리라 믿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02-3153-2613 문자 013-3366-0110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 상담 신청하실 분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좀 더 채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 되면서도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발빠르게 서두르시는 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서둘러 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싶네요.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은요? 네, 첫 번째로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제일모직입니다. 세 가지 긍정적인 조짐 이런 제목의 이제 레포트였는데요. 글로벌 IT 경기가 이제 회복되고 있다를 첫 번째 조짐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1월 EU와 ECB가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보인 이후 유럽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글로벌 IT 수요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IT 소비는 거시 경기상의 불확실성 해소만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라는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2년간 부진했던 만큼 올해 IT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뿐 아니라 TV와 PC 판매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원자료 가격은 최근 급등 이후에 하향 안정되는 분위기인데다 향후 유가마저 안정될 것으로 보여 동사의 케미컬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아몰레드 새로운 성장 동력 점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아몰레드용 ACF 납품이 시작되었고 ETL 재료는 지난 4분기 샘플 납품을 거쳐 올해부터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연내에 PDL, 형광필름, LITI 도너필름 등의 납품도 기대됩니다. 전 세계 아몰레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MD와의 공고한 제휴 관계로 인해 동사는 기술 개발과 신규 제품 진입에 있어 유리합니다. 더구나 성장 초기 국면인 만큼 아몰레드 재료는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매출이 본격화된 올해 동사는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패션 사업부의 브랜드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패션 사업부는 여성복을 중심으로 신규 브랜드 론칭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부 전체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들의 적자 브랜드의 반 이상이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중국 사업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션 사업부도 이제는 투자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2월에 론칭한 SPA 브랜드 에이세컨즈와 3월에 론칭할 예정인 빈폴 아웃도어는 고성장 아이템입니다. 초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되더라도 향후 패션 사업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3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삼성 SDI 관련 레포트입니다. 뉴 아이패드가 나왔다는 건 폴리머가 좋다는 것. 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1분기가 휴대폰, 노트북 비수기 인접을 고려하면 2차 전지 부분의 실적 개선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동사의 각형, 원통형 전지 출하는 비수기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출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U 아이패드, 킨들 파이어 등 폴리머 전지를 필요로 하는 태블릿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폴리머 전지가 동사의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의 영향으로 폴리머 전지 출하량이 1,800만 대에 그쳤지만 2012년 1분기에는 킨들파이어, U 아이패드 등 신제품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 2,400만 대까지 출하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3월 7일 소개된 U 아이패드는 이전 모델 대비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함에 따라 단순한 출하량 증가뿐만 아니라 폴리머 전지 판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이패드2 6580 암페어 용량의 아이패드2는 6580mAh의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이 아이패드는 11180mAh에 달하는 대용량 폴리머 배터리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아이패드 배터리 판가 역시 전 모델보다 4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사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2분기에 삼성전자 LCD 사업부가 삼성 디스플레이로 분할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합병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 35.6%의 향방이 불확실하며 그리고 결국 지분 64.4%를 보유한 삼성전자로 유리하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주가 상승에 걸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아몰레드 양산업체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상속 증여가 세무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공정가치 평가는 지극히 당연한 예상이고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제 목표 주가는 14만 2천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1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가입자 수 호조 지속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출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S1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40만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증가자 수도 이제 77만 2천 건에서 7,700건, 7,500건으로 분기당 7,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2012년 1분기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9,000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분기 평균 순증 가입자는 7,182건으로 올 1분기는 지난해 분기 평균 대비 약 2,000건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출시한 세콤 홈즈의 가입자 수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세콤 홈즈는 동사가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용 보안 시스템으로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대상은 맞벌이 부부 세대로 자녀가 홀로 집에 있는 가정과 여성 단독 세대 및 노인 단독 세대 등으로 일반 단독 주택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과거 동사가 하였던 아파트 공동 보안 시스템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가격은 각종 부가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5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일본 세콤의 경우 가정용 가입자가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사는 전체 가입자 중 약 15%가 주택 및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정용 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1은 지난해 9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ESCO라고 합니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전략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체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컨설팅 사업은 정부 규제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진단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진단 사업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측정 평가하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장이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기업은 5년에 1회 에너지 사용량 의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보안과 에너지 관리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하여 알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였고 원격 운영 사업을 위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7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입니다. 제일모직, 삼성 SDI, S1. 공교롭게 또 뭐 다들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계열사들 오늘 세 종목이 속해 있네요. 좀 이채롭습니다. 자 오늘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신청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주실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로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이상로 전문위원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꾸 그냥 빨리 전화 연결하고 싶어 제가 실수를 또 할 뻔했습니다. 자, 전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서울요. 아, 서울이요. 예. 광진구요. 네, 네. 네. 그 자, LG 디스플레이 네. 28,000원에 100%인데요. 아, 100%. 근데 3년 됐어요. 3년이요. 아이고 진득하십니다. 그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샀을 때는 네. 그 오른다고 해갖고 음. 그 주택융자까지 다 내갖고 지금 대출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샀거든요. 아, 3년 전에 대출까지 받고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털어넣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에 그냥 예. 확 담았군요. 근데 지금 그 중간에 한 4만 원대 오를 때가 있었는데 안 팔고 네. 5만 원대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 그래서 4만 한 이제- 5천 원대까지 훌쩍 넘어섰던 적이 있었죠. 기세 좋게 예. 올라갈 때. 그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삼성 쪽에 네. LCD 뭐 새로 이제 분사한다고 좋은 소식들만 자꾸 들리고 네.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적자에다가 안 좋은 악재성 뉴스들만 계속 나오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갖고 연락드렸어요. 일단은 뭐 28,000원에 사셨다고 하면은 지금 예. 뭐 가격이 한 29,150원이니까 1,000원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3년 동안에 내가 벌 수 있었던 돈 이제 뭐 그 기회 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또 대출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감안하면 아직도 본전은 좀 안 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예, 한 3만 원대 초반 정도는 가줘야지 그래도 좀 본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습니다. 네, 정 안 되면 손해 보더라도 지금 팔아야 되는지 네. 한번 전문가분들 의견이 듣고 싶어갖고 이렇게 간절하게 연락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뭐 지난번에 거의 뭐 40% 이상 손실이 나는 그런 구간도 잘 견뎌내셔가지고 그래도 예. 이 정도까지는 상황을 좋게 호전을 시켜 놓으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막 눈물도 났어요. 한 아유.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예, LG 계열사가 얼마나 밉던지 예. 막 화도 나고 그랬었죠, 그 당시엔. 그쵸. 아유, 내 그 생돈 그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그게 이렇게 막 깎여나가는 거 보면은 가슴이 막 점이죠. 예. 예. 저도 옛날에 제 친구가 그 증권사 입사했다 그래가지고 좀 밀어달라 해서 돈 좀 줬더니 정말 확실한 주식에 자기가 이게 배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동아은행이라고 은행이 예. 없어졌습니다. 이거 머리가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릴 때니까. 예. 예. 뭐 그렇죠 뭐 다 투자라는 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 뭐 이제 본전이라도 이제 좀 찾아오니까는 네. 마음의 위로는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큰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의 본전쯤까지 만들었을 때 얼른 여기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좀 갖고 있는 여유 자금만으로 좀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런지 저는 일단은 마이너스 예, 맞아요. 대출 가지고 예. 투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지금도 빚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대출이 네. 요번 11월까지가 만기예요. 그래갖고 그럼 11월까지 만기인데 네. 정 안 되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삼성 관련 주식으로 갈아타야 네.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의 비중에서 대출, 그러니까 빚을 내서 산 부분이 100%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요. 30% 정도는 예. 빚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은 그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은 먼저 갚아버리고 상황을 다시 이렇게 좀 리셋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우리 윤영식 전문위원께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상황에 맞게 과연 LG 디스플레이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수익권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재조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뭐 삼성 종목이든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든지 재편을 좀 해봐야 될지 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또 찾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3년입니다. 3년 동안 갖고 계셨습니다. 일단 3년이 됐고요. 뭐 대출 이자도 계산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장애가 되는 요소인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이 게임 중에는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LG 디스플레이 하나만 그걸 가지고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분해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부터 분해를 해드리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뭐 아이패드용 뭐 디스플레이가 납품이 됐다, 안 됐다, 또 바꿔서 하고 있다 등등의 얘기도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요, 뭐 가전 바꿔주는 그런 수혜를 본다, 또 춘절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렸다 등등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종합해 보면 LG 디스플레이의 1분기 실적은 좋지 아니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LG 디스플레이의 일단 단기 고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차트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기술적으로 보면요, 우리 그 시청자님의 여러 가지 3년 된 만기된 대출금이 있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중장기로 LG 디스플레이는 올 한 해는 33,000원을 맥시멈 목표가로 제시하고 쭉 끌고 가면 달성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우리 시청자님의 3년간의 고생과 대출 이자라든가 대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미묘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3만 원대 초반이요.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3만 원대 초반대가 단기적으로 저항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 조정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3,000원의 목표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면 이제까지 참아온 걸 생각해서 로스콧 기준은 27,000원 정도 하단에 해놓고 27,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다시 고생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분으로 정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면은 저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일단 비중이 100%시고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를 다 가지고 뭐 약간 수익성에서 고민하는 게 난 더 싫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목표가액은 33,000원입니다만 일단 1차 저항벽인 3만 원대 살짝 넘어가면 저라면 비중을 한 20%만 남겨놓고요. 나머지 80%를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요. 다른 종목에 아까 말한 삼성이든 뭐이든 더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투자를 해도 뭐 여러 가지로 새롭게 일신하는 기분도 프레시 되고요. 그렇게 되는 대응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요. 따라서 3만 원대 조금 넘어가면 80%는 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요. 나머지 20%는 말씀드린 대로 좀 길게 보면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33,000원의 목표가는 올해 분명히 도달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긴 시간을 투자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좀 머리 같이 좀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주신 종목들인데요. 다우기술이 첫 번째 종목입니다. 14,650원에 10%입니다.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14,000 오늘 뭐 종가로 지금 14,350원 나타내는데 일단 SI 업체죠. SI 업체라는 건 뭐 네트워크 솔루션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뭐 대기업마다 다 있습니다. LG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뭐 SK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다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SI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움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욱더 유명한 회사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애매한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14,600원하고 14,000 밑에 300원 정도 선에서 오늘도 뭐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그만큼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보실 때도요. 하락할 확률보다는 위로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손해가 그렇게 크게 난 부분이 아니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저점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시세를 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위에는 이제 전고점인 16,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차 전자를 설립하는데 그 비용을 쓰기 위해선 10% 정도 지분을 현대기아차에서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139,000원에 15%입니다. 네. 현대
위안은 그런 블록딜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영향을 받았습니다. 블록딜이라는 게 이제 매각을 하면 지금 현대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80% 가져가고 기관이 한 20%를 가져가는 그런 구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뭐 외국인이나 기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는데 통상은 블록딜이 감행이 될 때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시적인 충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싸게 받아가지고 기관 같은 경우나 외국인들 즉시 매각을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하루 이틀 단기간에 흔들림이 있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14만 9천 원에 15%를 갖고 계시는데요. 현대위아라는 회사는 대단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가격이 좀 더 떨어졌을 때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손절이라는 부분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적어도 한 2, 3일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거고 차트를 좀 보시면 가격대를 보면은 12만 원대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블록딜이라는 뉴스 자체가 이 이면에 깔린 배경은 현대차가 이제 모비스를 중심으로 지주사 1,000원으로 이제 바꾸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깔려 있고요. 그런 포석이 아니냐는 이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간에 단기 충격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한 15%쯤 더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시거나 돈이 없다면 잠깐 한 2, 3일 참으시면요. 금방 13만 5천 원까지는 복구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르게 쫓아가면서 손절로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재료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얘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삼양식품요. 삼양식품. 예. 예, 라면 만드는 회사 삼양식품 예, 만든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신제품 나온다 해서 예. 38,400원에 샀는데요. 예.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아, 38,400원의 비중은 30%요. 30%. 예. 예. 그동안 뭐 하얀 국물 라면들이 이제 뭐 인기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뭐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삼양식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어떤 걸까요? 아, 이거 뭐 신제품이 나온다 이래가지고요. 예. 샀는데 영 이게 좀 그러네요. 아, 이 신제품 효과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조금 기대 같지는 않군요. 예, 예. 예. 신제품 뭐 어떤 거 나온다 그러던가요? 저도 아직 잘 못 들어가지고. 아니, 저 TV에서 어떤 네. 타방송에서 네. 많이 거의 말씀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 예, 예. 근데 이제 식품회사에서 숱하게 많은 신제품을 쏟아내다가 어쩌다 한 개씩 이제 막 대박이 이번처럼 나고 그러는 건데 과연 신제품 효과가 주가에 얼만큼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살짝 드네요. 예. 예. 자, 뭐 진단 한동안 좀 잘해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때는 뭐 이게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관령 목장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신제품 효과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예, 이상도 아니, 전문위원께서 과연 예, 신제품 들고 가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상도 의원의 수고하세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예, 일단은 뭐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신제품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나마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출시가 되는 게 4월 달쯤에 출시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 이름이 뭐 지금 같은 경우 돈라면이라고 이제 돼지 육수를 사용해서 만든 라면이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를 두고 이제 시장에 주도업체적으로 나간다 해서 그 라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4분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938억 원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98%가 증가했습니다. 882억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또 신제품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보시면 나가사키 짬뽕이 나오면서 주가가 극심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선반영이 나가사키 짬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먼저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이 부분에서 급하게 오른 거는 다 나가사키 짬뽕에 대한 위력이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도 그만큼 호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돈 나면 다음에 나오는 갈색 국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은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시장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뭐 손절을 하신다고 보신다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켜보시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38,000에 잡으셨는데 가격대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경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8,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높은 부분에서 잡으셨다. 그래서 차라리 잡으시려면 조금 저점에서 밑에서 좀 잡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예, 차트가 안 나오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에 34,0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매집을 하시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평단가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급하게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38,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한번 정리를 하자. 그만큼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PR 자체가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 PR이 8.4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 PR이 지금 16.8배입니다. 그래서 동종업종이라도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1위 프리미엄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PR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 그래서 밑에서 물타기를 하시기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38,000원 선에서 한번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돈라면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새로운 신제품과 관련해서 그 전망과 분석을 들려봐 드렸으니까요. 한번 말씀을 잘 듣고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닭육수 막 이제 나오더니 이제는 돼지고기 육수까지 나온 일본 라면이 돼지고기 육수를 만드는 것 같던데 맛있는 제품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네, 자 문자 상담 신청 또 하신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입니다. 오늘 증권주에 대한 물음들이 좀 있네요. 2015원에 비중 100%시네요, 이분도. 네, 현재 가격이 1,440원이니까 2,000원에 사시고 지금 한참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담해드릴 여지보다는 증권 업황 전체가 반등할 것이냐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유동성이 금방 허물어지지 않는 올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패턴에서는 증권주를 누군가 건드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더욱더 확신이 들 건데 실제로 보면 키움증권, 미래에셋 그리고 또 한국금융지주 등 해서 순차적으로 증권주에 손을 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조그만 소형 증권사 쪽에는 골든브리츠도 뭐 급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 SK증권도요. 재료는 뭐 SK네트워크스의 보유 지분 20몇 %를 이제 안 팔면 안 됩니다. 세금을 잡고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걸 팔게 되면 재무 구조도 확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100%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물 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금 물을 탈 수 있는 여력도 없으시고요. 분석을 해드리면 올라가는 길에 1,800원 조금 못 미쳐서요. 동사가 조금 저항을 받는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1,700, 한 7, 80원 될 건데요. 매수하신 가격 대비 한 10% 남짓 손실이 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흐름 자체가 여기서부터 2,0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주의 붐이 불고요. 현재 종합지수가 2050을 두고선 박스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그 위로 뚫었기 때문에 싸움도 잠깐이고 아마 천천히 3월 달에는 위로 뚫고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뭐 힘입어서 증권주 SK증권도 이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1,770원, 1,800원 부근에 가면요.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일단 30% 정도는 손절을 통해서 팔아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70%는 조금 흔들리는 걸 참으셨다가 다음에 올라가면 올해 안에는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으니까 1,800원 오면 일부 팔아서 숨통을 좀 튀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2,000원에 매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33만 7천원에 사셨는데 물타기 할 수 있는 시점을 좀 알려달라고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히 뭐 조선의 조선업종 빅3라고 많이 하죠.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업종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점유율 자체가 가장 높죠. 그만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적게 오른 상태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관의 물량이나 지금 외국인의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많이 들어왔느냐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냐고 하면 짧게 해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타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거는 약간 애매한 상태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이다. 그래서 시세를 많이 줄 수 있는 차트다. 차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어떻게 어느 정도가 되고 있냐 그걸 알아보신다고 하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상당히 많이 조선업종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수주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에서 계속적으로 뉴스에도 많이 뜨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시면 꾸준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경비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수주를 계속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차트를 조금 더 믿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를 물타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실 거니까 짧게 보신다면 지금 돈이 급하신 상황이라면요. 2달 안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미리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지 않겠고요. 대신에 장기적으로 1년이나 2년을 가지고 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사시는 거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원익 IPS. 원익 IPS 가격과 비중은요? 11,100원에 30%입니다. 11,100원에 30%. 예, 자, 궁금하신 점 어떤 걸까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갔고요. 네. 이걸 매도를 하냐 아니면 갖고 가면 그까지 올라오겠나 싶어갖고. 일단은 지금 정도라도 어떻게 좀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염려감이 크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봉착하는 문제인데 저희 윤영수 의원께서 과연 원익 IPS 지금 시점에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상황이 좀 호전될 것인지 그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끊으셨네. 성격 급하시네요. 예. 원익 IPS는 회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IT가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 쫓아가지고 결국엔 150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시세 흐름을 탔습니다. 이제 쭉 가면서 옆으로 이제 흩뿌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관련 반도체 장비 업체나 IT 부품 업체가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겪은 형상이 지금 이제 원익 IPS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저것 다 좋은데요. 투신권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괴롭힙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우리 원익 IPS도 다른 거는 별다른 이유가 없고요. 투신권의 차익 실현 매물이 꾼줄기게 나오기 때문에 11,100원쯤 사셨는데 지금 8,800원까지 쭉 빠진 상황이세요.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이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긴 합니다만은 회사의 값어치나 그동안 쭉 흘러내린 그 어떤 시간적인 거라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에 손절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밑으로요. 손절 가격을 8,000원을 아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여기까지 온 이상 손절하지 않고 좀만 더 버티고 올라왔을 때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손절 기준은 8,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차트를 분석해드리면 투신권의 매도로 인해서 박스권의 하단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 박스는 위에 1,500원에서 현재 8,000원까지 이 박스를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박스를 만드는 까닭은 1,500원 위쪽으로 더 추가로 상승을 하겠다는 에너지의 비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 8,800원대의 저점이 확보가 됐다면 더 이상 밀리지 아니하고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인 10,000원까지는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1차적으로요. 반등을 하게 되면
9,500원 부근에 오면은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기관권의 매도라는 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반등을 잠시 다음 주에 하게 되면 9,5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절반을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기회가 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간다면 일단 손절은 8,000원으로 잡고선 꾹 버티고 가셔서요.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본인의 사신 10,000원을 넘겨서 12,000원 목표가까지 끌고 나가시는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부 하이텍의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뭐 동부 하이텍을 정말 뭐 매수를 하고 싶으셔서 뭐 연락을 하셨겠죠. 일단은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지금 기업 자체 한번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매년 지금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올라가는 상승하는 분위기는 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느냐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 자체가 줄었다는 것 자체에서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시세를 그렇게 주기에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굳이 이 종목을 뭐 들은 뭐 지인분들한테 듣거나 해서 꼭 이 종목을 사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뭐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지금 보면 10,000원 밑에서 제가 볼 때는 9,500원 그 사이가 제일 적당한 가격권인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는 누가 계속적으로 좀 끊어먹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 같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밑에서는 또 당겨주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밑에 약간은 좀 조정이 왔을 때 사는 게 어떻겠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보시더라도 일단 감사보고서 같은 게 올해 지금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자산 총계를 한번 보시면 자산 자체가 부채랑 자본이랑 합친 걸 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없죠. 근데 부채 자체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도 실적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은 아니다. 그거는 명심하시고 그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굳이 사신다면 10,000원 밑에서 사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밑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회사가 놓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뭐 굳이 매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시했다는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14,500원에 40%입니다. 네, 성우 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망하고요. FTA가 이제 뭐 발효가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해결해 나갈 것이고요. 자동차 부품업체가 여러 가지로 이제 글로벌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협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멀리 보면은 그런데요. 당장은 이 동사도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상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된 종목을 요 경우에는 먼저 사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 종점 비율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종점에 버스들이 서 있는데 운전기사가 타서 뭐 시동 걸고 그래야 그걸 타야 가는데요. 아직 운전기사가 안 탄 차를 좀 타신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차트를 좀 보면 따라서 얘기를 정리하면 중장기는 넓게 본다면야 이 정도 바닥권이면은 우리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넓게 본다면야 바닥에서 샀으니까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현재 패턴에서는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14,500원에 40%를 넣으셨고요. 현재 패턴은 14,000원까지 왔는데 제가 뭐 권유를 해드린다면 14,000원이 깨진다면 손절 라인을 14,000원으로 잡으시고요. 일단은 비중을 10% 안짝으로 줄이고 싹 팔고 뒤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움직이려면 안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높게 잡고 있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떤 그런 집단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주가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고요. 아무리 중기를 본다 그래도 14,500원에 샀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3,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어쩌고 하면 비중 40%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따라서 14,000원이 깨진다면 일단 손을 놓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것을 깨지지 않고 버텨낸다면 어느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목표가액은 15,5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 그 정도면 일단 전체를 팔아내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번째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 가격 비중은 어떻게 네네. 될까요? 아, 이게 50%고요. 9만 네. 원에 2월 초에 샀거든요. 9만 원에 2월 초에. 네네. 네, 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예,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 알고 싶고요. 네, 아, 그리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 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얘 한 가지로 하고 싶은데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갔을 때 다시 매도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LG 이노텍 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좀 딜링을 해보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 뭐 기관들에서조차도 LG 이노텍이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할 줄은 몰랐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급반등하는 네네. 종목을 투자를 하셨는데, 자 우리 네. 이상노 위원께서 LG 이노텍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네. 일단은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 주체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기관이 많이 샀죠. 밑에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이 올린 부분을 왜 올렸냐고 알아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미리 선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전분기 대비 지금 6.2%가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가 증가하게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미리 선매집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집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들고 가려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만 5천 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고 한번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났는가? 그럼 먼저 알아보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일단 실적이 많이 났죠. 그리고 차량 부품에 대해서도 실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터치 윈도우까지 만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적으로 159% 실적이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은 많이 갔다. 근데 LG 이노텍의 제일 약점이 한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 LED 관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적자예요. 적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소비 심리 자체도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ED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점차적으로 그쪽에서도 실적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전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하단으로 보시면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여기에 양봉 크게 나오는데 밑에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있는 물량을 여기서 어느 정도는 얘들이 손바뀜이 크게 일어났다. 근데 누구에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물량인가? 밑에 보시면 기관에서 일어나는 물량이죠. 기관 중에서도 특히 어디서 일어나는 물량이냐면 투신권과 기금에서 대부분 다 지금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기금이나 투신권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를 보시면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도 여기서 우상향 패턴을 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들도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98,000원 정도에서 하단으로 98,000원 정도를 보시고요. 상단으로는 12만 5천원 정도를 보시면 아주 좋은 투자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LG 이노텍까지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또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상담 종목들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에듀박스가 750원에서 40%인데 손절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뭐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현재 가격 8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700원 잡으시면 됩니다. 동사는 재무 구조는 매우 안 좋고요. 매우 안 좋고 온라인 교육 학원이라든가 또 온라인 학습 이런 사업을 합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 차원에서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에듀박스 같은 교육주들이 올라갈 환경이 충분하고요. 현재 쭉 빠졌던 부분이 이제 턴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요. 700원이 깨지면 반드시 파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7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급등을 바라보십시오. 목표 가액은 1,000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인데요. 980원에 15%입니다. 예, 일단 뭐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의약품이죠. 의약품 업종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FTA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기업이다. 기업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때 엄청 많이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뭐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기업적인 재무 분석표를 보시고 사신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그냥 차트적으로 그렇게 사신 것 같은데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윗꼬리 나오시고요. 여기에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나오지만 결국 주가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주포 자체는 여기서 주포가 판다. 그리고 주포 말고 딴 세력이 아니면 개인이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물리는 거는 개인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포는 어느 정도는 여기서 1차적으로는 먼저 빠져나갔을 확률이 많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한 번 더 산이 올라올 때 거기서 또다시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여기 위에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는 또 그냥 개미 투자자들한테 넘어갔을 확률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 있는데요.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차트 길게 보시면 요 밑에 부분 한 800원에서 870원에서 한 880원 부근에서요.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거기서 또 축소를 하시고 넣자.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짧게 한 종목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우증권 매수가 잡아달라고요. 네, 대우증권 증권주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다 이제 개선이 되면 상승의 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대우증권은 여러 가지로요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콜이 들어오기보다는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차트 좀 보시면요 15,000원을 넘는데 5만 가지 흔들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의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드리면 대우증권 말고요. 다른 증권사로 조금 돌려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걸 사겠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는요. 14,000원 조금 아래에서 사시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대우증권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종목 선정 자체에서부터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윤영식, 이상로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풀어본 센투자플러스였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월 16일 금요일 센투자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이 소폭 조정도 받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좋아지겠죠. 주말 재밌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